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상위 10%의 순자산 100명 중에 10명 안에 들어가는 그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. 저같이 평범한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 입장으로 보면 결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다고 또 포기할 수는 없죠.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너무나도 단순, 명확한 방법인데 대부분은 알고 있으면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. 평범한 95%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. 그리고 오늘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폴라리스 유진입니다. 이제 2023년도 거의 2달째 안 남았잖아요. 그래서 올 한 해 그 연초에 세웠던 그런 계획들 어느 정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? 23년도 한 해 제가 봤을 때 우리 자본주의의 이 항해는 정말 힘겨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미국발 그 금리 인상으로 우리 주식시장 부동산 모두 힘든 고통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 같아요. 특히 10월 우리 자본시장은 혼돈 그 자체였죠. 그나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코인이 좀 뭔가 희망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미국 SEC에서 조만간 현물 ETF를 좀 승인해주길 기대하고 있고요.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다잡아보고 그리고 또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견뎌 나가야 할 때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각자가 선택한 그런 동업자들을 믿고 기다려줘야겠죠. 그날그날의 주가의 흐름은 일종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기와 심리가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내 동업자의 어떻게 보면 그 내재적 기업 가치를 믿고 또 공포를 이기면서 그리고 또 즐기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투자는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말,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또 이런 폭풍속을 견디다 보면 그리고 또 그걸 헤쳐나가는 이런 경험들이 지혜로 쌓이면서 우리가 또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는 거 아닐까요? 위기와 기회는 계속 이렇게 순환 반복되는 거잖아요. 서론이 너무 길었죠? 오늘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네,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지난 4년간 자영업자로 이 자본주의를 항해하면서 그리고 또 생존하면서 제가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그 모임과 그리고 선배님들 그리고 스승님들께서 해주신 조언들을 종합해서 아직은 자본주의 루키 폴라리스 유진이 내린 결론에 대해 좀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해보려고 합니다.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된다면 미래의 저는 과연 어떤 평가를 해볼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우선 물론 저는 현재 절대로 부자가 아닙니다. Nope. 다만 부자가 되는 길을 천천히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평범한 95%의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.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과연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? 각자의 생각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여러분들은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스노우폭스의 그 김승호 회장님은 부자의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. 첫 번째는 융자 없는 본인 소유의 집,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가구 월 평균 소득 600만 원을 넘는 비근로 소득,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의 소유자. 제가 생각했을 때 해석해보면 그 20억 이상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. 평범한 저 같은 루키에게 20억 원은 좀 너무 넘사벽으로 다가옵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자, 주관적인 기준 말고 좀 더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찾아봤습니다. 근데 정말 많은 자료가 있더라고요. 그래도 나름은 공신력이 있는 자료들만 추려봤습니다. 제가 선택한 자료는요.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인데요. 바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자료입니다. 누구나 통계청에 들어가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 4천만 원이고요. 부채는 9천만 원이었습니다. 그럼 자산 중에 금융자산과 아니면 또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의 비율을 2대8로 부동산 비율중이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그 부동산 사랑? 네,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. 정말 부동산만 깔고 있는 느낌이죠. 또 순자산,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 5천만 원이었어요. 물론 중위값이 아니라 평균값입니다. 그리고 이 처분 가능 소득, 그러니까 가구 소득에서 세금, 사회보험, 이자 등을 제한 실질적으로 그 가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여유,
처분 가능 소득은 5,229만 원.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 4.5%가 증가한 걸 보면 그 저금리 시절 그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좀 적용된 걸로 보여요. 그럼 올해 말 나올 자료는 어떨까요? 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시죠? 통계청 자료를 발표하면 그때 그 내용도 제가 다시 정리해서 꼭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본주의 향해에서 어떤 그 좌표와 방향성을 중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상위 10%의 순자산,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 안에 들어가는 그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. 이 자료에 따르면요, 상위 10% 순자산은 약 11억 원이었어요. 근데 또 참고로 미국은 16억 원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자산에서 그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은 7대 3이죠. 또 우리와 확실히 비교가 되죠. 한국은 2대 8, 또 미국은 7대 3. 결국 우리는 그 부동산으로 돌아가는 나라이고, 미국은 뭐 금융, 뭐 아니면 주식, 펀드로 돌아가는 나라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. 역시 혁신이나 부가가치 창출, 생산적인 자산 운용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럽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오늘 기준은 상위 10% 11억 원입니다. 요즘 보면 뭐 100억은 있어야 부자다. 최소 50억 원 있어야 된다. 하지만 현실적인 부자는 100명 중 10등, 순자산 11억 원이었습니다. 그럼 우리의 목표? 정말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그 방법의 기준, 순자산 11억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. 현실적으로 큰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. 저같이 평범한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 입장으로 보면 결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럼 그렇다고 또 포기할 수는 없죠. 근데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. 평범한 95%가 부자가 되는 방법. 아니,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업인데요. 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자기가 직접 창업하는 직접 사업이 있고요. 두 번째가 중요해요.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요, 간접 사업인데 남의 성공을 사거나 아니면 동업하는 겁니다. 뭐 투자라고 또 하죠. 결국 우리의 그 자본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. 평범한 95%의 그 일반인이라는 전제라면 사실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. 나와 내 자본이 동시에 일을 하는 거. 또 당연히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전 너무나도 단순 명확한 방법인데 대부분은 알고 있으면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. 첫 번째, 직접 사업은요. 대개의 경우 자영업이겠죠. 정말 모든 그 리소스를 투입해서 목숨 걸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진입해도 방심하면 추락하게 되죠. 이렇게 확보한 그 사업 소득, 제가 항상 얘기하는 플로우죠. 이걸 스택만 해서는, 테트리스처럼 쌓기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. 스택한 자산이 반드시 일을 해야 해요. 간접 사업, 즉 투자를 통해서 동업을 해야 합니다. 뭐 이거는 일종의 그 명제이자 운명이죠. 앞으로 뭐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간접 사업이 더 중요한 시대가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로소득자인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간접 사업을 병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표 도달이 불가능합니다. 제가 정말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직장인분들을 만나고 내린 결론인데요. 뭐 대기업, 중소기업 또는 군인, 경찰 대부분은 또 엔잡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. 그리고 또 간접 사업을 이미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는 준비 중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 평범한 95%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사업, 그 중에서도 투자와 동업 같은 또 간접 사업이죠. 내가 스택한 내 자산이 사업을 해야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.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.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시계 제로의 혼돈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공포가 만연하고 자기 자신과의 그 힘겨운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그 터널의 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고요. 공부를 해야 하고 경험을 쌓아서 우리의 지혜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도 우리가 자본주의를 항해하는 한 요즘과와 같은 위기는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될 것 같아요. 뭐 이건 일종의 운명이지 않을까요?
그 위기 속에 기회를 발견하는 지혜와 결국 위기도 지나간다라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내재화해 가면서 우리를 스스로가 생존력을 높이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진화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폴라리스 유진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. 이 위기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예전에 제 아빠와 한번 즐겨봤던 영화 최정명기의 활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명대사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그 영화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.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,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. 네,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전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